네, 안녕하세요. 부자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산구 동부 이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용산은 특히나 이 용산 공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서남북 다 나뉜다고 했죠. 특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남쪽 다 아파트로 지금 이미 개발이 되어 있죠. 이곳은 재개발이라는 상관이 없고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다 노후화된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사업이든 이제 재건축 사업이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용산 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적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천우성, 한강대유, 건양 한가람, 코오롱, 강촌, 현대맨션은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 곳입니다. 그리고 한강맨션이라든지 한강삼익, 왕궁, 반도, 신동아 이런 아파트들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보면 딱 그 특징을 보면 왜 이곳은 이 두 군데로 나눠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냐 딱 보면 압니다. 이천우성 용적률을 볼까요? 이천우성 용적률을 보면 용적률 322%입니다. 그리고 한가람 아파트도 지금 보시면 358%죠. 그리고 코오롱 317%. 반면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왕궁 아파트를 볼까요? 여기는 148%죠. 그리고 신동 아파트 여기도 196%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아무것도 몰라도 이 용적률만 봤을 때도 이곳은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것도 고정관념으로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판단할 때 용적률이 낮을수록 아니면 대지 지분이 클수록 당연히 사업성이 좋겠죠. 근데 저는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건축 사업 당연히 용적률 낮을수록 대지 지분 클수록 좋죠. 하지만 만약에 일반 분양가가 엄청 비싸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상구라든지 아니면 용산 같은 곳은 앞으로 용적률이 일정 이상, 그러니까 심지어 300% 이상 넘는다 하더라도 이제 일반 분양가가 받쳐주게 된다면 결국은 재건축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한강, 바로 앞에 한강을 두고 있는, 그리고 뒤쪽으로는 용산공원을 두고 있는 이 진짜 입지가 좋은 곳이잖아요. 이곳에다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울 것 같다 생각 들거든요.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신축 아파트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랑 이제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된 신축 아파트들, 그 신축 아파트들끼리도 결국 앞으로 이제 시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부 이촌동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들, 여기에서 지금 기존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음 단계로 돌아가서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하는 것이 맞나, 지금 서로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최근에 보면 심지어 다들 아시죠? 재건축 사업에서 유명한 스타 조합장이 있습니다. 바로 아크로 리버파크를 단시간에 성공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성공시킨 한영기 씨를 연사로 초청해서 재건축 설명회를 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영기 조합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을 원한다. 이제 재건축 안 하면 바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반면 모델링 단지 조합장들은 이 앞으로 이 한강변 노후단지는 재건축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권력 싸움이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시가, 우리가 봤을 때 서울시가 결국은 제 생각에는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제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치고받고 싸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빨리 지내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시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걸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결국은 어떤 것을 알 수 있거든요. 9월 26일 날 기존에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이천 한가람, 한강대유, 이천 우성, 코오롱, 강촌 이 5개 아파트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제3점 일반주거 지역이지만 만약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곳들은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면 종상향을 검토하겠다. 이거는 딱 봐도 서울시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곳을 심지어 종상향까지 언급을 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럼 저는 솔직히 지금 어느 정도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됐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가지고 재건축 사업을 선행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빨리 속도감 있게 신축 아파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준주거 지역, 심지어 이제 제3적 일반 주거 지역에서
종상을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뭐 준주거 지역이겠죠. 준주거 지역까지 종상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 서울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제일 사실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로 리브파크 조합장, 그러니까 한양기 전 조합장도 지금 이 일대가 만약에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물론 공짜는 아니겠죠. 공공기여를 10%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천동에 있어서 랜드마크 신축단지가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비가 재건축 공사비보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또 계산을 해봤겠죠. 그래서 리모델링 예상 분담금은 5억 2,600만 원이고 재건축 예상 분담금은 5억 1,400만 원이다. 그래서 사업 후에는 심지어 재건축 단지가 리모델링 가치보다 5억에서 8억 원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리모델링 조합 측에서는 이건 비현실적이다. 실익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리모델링 조합장도 지금 만약에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조합장에 어떻게 보면 자리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니까 뭐 본인의 그런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시가 이렇게 준주거 지역 공공기여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전주거 지역으로 종상을 시켜주겠다 언급했으니까 지금 서울시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왜 갑자기 이게 이슈가 되었냐? 이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왜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맞는지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 26일 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당초 재건축이 어려웠던 가밀단지, 그러니까 현재 용적률이 용도 지역별로 허용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단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용적률이 그 해당 용도 지역별 허용 용적률보다 초과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기부 체납 없이 지을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가밀단지의 사업성을 이제 상향시켜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기부 체납을 할 경우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황 용적률 인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지금 이 동부 이천동 기존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 이 단지들에서도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근데 지금 리모델링 사업 단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업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지금 실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금 뭐 공문으로 서울시 담당자에게 자체 사업성 분석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 담당자에게 이미 사업성 검토를 받았는데 재건축 사업을 했을 때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해명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동부 이천동 이 리모델링 조합에서는 서울시의 확인을 받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만든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 분석 자료에 따라서 허위로 지금 서울시 담당자 확인을 받았다는 이 문구를 넣은 것이죠. 그 리모델링 조합장들에게 시정과 사과문 게재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시정 지시에 따라서 조치 결과를 뭐 용산구에서 서울시로 보고했더라고요. 근데 이 어디서 봐도 지금 서울시가 이곳을 사실은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사업으로 개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왜 서울시는 이곳을 굳이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들에게 재건축 사업으로 지금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하려고 할까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 공공기여이라고 봅니다. 공공기여의 필요성 때문에 무조건 이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 곳들, 이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지금 목적은 결국은 공공기여를 해라 이걸 겁니다. 공공기여를 함으로써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곳을 앞으로 기반시설, 또 이제 여러 가지 녹지축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서울시가 이곳을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재건축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명확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동부 이천동 지금이라도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리모델링 조합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주민들도 슬슬 이런 얘기들 들으면 솔직히 뭐 기존에는 용적률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서울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재건축 사업 이렇게 돌아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이 현황용적률 보시면 현황용적률이 최초로 도입된 사례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서계동입니다. 서계동 33번지 일대가 최초로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것도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사실은 떨어지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받는 이 제도, 그러니까 통과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기존의 제1종, 제2종, 7층은 제2종
이런 일반 주거 지역을 제2종, 제3종 준주거 지역까지 정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기준 용적률이 원래는 150%에서 190%, 40포인트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역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는 기준 용적률이 약 27% 상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런 사례 계속해서 서울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여러 가지 또 정책치를 만들겠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이런 대책들을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부 이춘동의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 곳들도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